헌재도 결국 한통속이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직접 겪었는데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폭로에 이제는 윤석열 탄핵이 어떻게 나오는지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정치 생명을 어떻게든 끝내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곧바로 2차 계엄이 거론되는 상황에 역대급 폭로가 나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감 생활에 이례적인 특혜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윤 대통령은 체포 다음 날부터 CCTV 감시 없이 구금되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신체 검사 등 절차를 마친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갔습니다. 24시간 CCTV 개호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예외였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다음 날부터 바로 CCTV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를 끈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특혜라는 겁니다. 법무부 측은 CCTV 개호는 심적 불안 등 우려가 클 때에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유가 없어졌다 보고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정식 수감된 뒤로도 CCTV 개호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수감 초기 CCTV가 있는 거실에 수감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변호인 접견도 특별했습니다. 수용 거실과 분리된 별도 건물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했습니다.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작은 창문 하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일반 변호인 접견실은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접견 내내 교도관 시선 감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법무부 측은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실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적절한 감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이 금지되는 주말과 설 연휴 등 공휴일만 총 42차례 접견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또 하루에만도 여러 차례 접견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변호인들의 옥중에서 나온 국민 분열 메시지들을 퍼날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접견에 온 변호사 숫자로 계산을 했다며 42회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 식사 때마다 먼저 먹어보는 검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강검진에 다녀오고 헌재 출석 때마다 헤어 스타일링을 받기도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11차례 출석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전 논란도 일었습니다. 앞서 머리 손질 등을 놓고 야당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엔 헌재를 오갈 때 호송 차량을 타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캐딜락 경호 차량에 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법무부라고 쓰인 호송용 승합차를 따라 검은 경호 차량 여러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호송차가 아닌 뒤따르는 경호 차량에 탑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단순 편의가 아니라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는 특혜라는 겁니다.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직무정지 되기 전과 큰 차이 없이 정돈된 머리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타일리스트가 손질해준 것은 맞지만 비용 지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종전에도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복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헌재에 출석할 때마다 관저 지원팀이 움직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JTBC에 대통령이 출석하는 날이면 평소 식사 준비팀이 헌재로 움직인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과 의혹에 대해 경호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세부 경호 조치는 보안 사항이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윤 대통령이 머리 모양을 정돈하고 탄핵 심판에 출석한 걸 놓고 특혜가 아니냐는 야당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을 위한 스타일리스트가 있는 건 맞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지내고 있지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참석할 때마다 비교적 잘 정돈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문가가 손질한 듯한 머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가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용자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 스타일링하고 그 장신구 시계 이런 거 착용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이거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국가적으로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해 준 사실은 없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한 부분인데 법무부는 별도 스타일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전에도 정치인이 수감될 경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지 철저하게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등은 다른 수용자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 위주로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도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의원 전체를 수사하겠다는 법이나 다름없다면서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명 씨를 직접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명 씨가 앞서 특검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음 주 국회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윤석열의 헌법 유린 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입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모든 쟁점이 위헌 위법하다는 게 명확합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습니다. 다른 결론을 창조해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멸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도 을사년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을사오적으로 역사의 오명을 남길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입니다. 헌정질서 보고는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헌정질서가 무너진 나라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숙에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수용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위헌 상황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습니다. 심지어 경제 수장이 국난 상황에서 자신의 입속을 먼저 챙기는 비루함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숙의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입니다.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입니다. 작금의 헌정 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입니다. 오늘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가결한 지 95일째, 마은혁 미힌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지 32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7일째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입니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입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체규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